제가 마지막인가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저에 따라서 끝나는 시간이 결정이 되네요. 저희들도 아마 10시까지는 좀 끝내야 할 형편이 있어서. 장관님, 그 7일날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창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죠? 중의원을 통과한 거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의원 그 특별위원회를 어떻든 그것이 일본의 그 적극적 평화주의, 그 집단 자유권 행사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조직을 그거 단순히 그거에 국한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본이 그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이제 주변국들의 입장 이런 것을 뭐 이제 감안할 수도 있고 감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개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그 헌법 해석 변경까지는 허리라고 전망합니까? 아니면은 그 문제도 불투명합니까? 지금 아베 정권이 아시다시피 그 해석 개헌을 강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명당도 신중한 입장이고 또 내부적인 그런 반대 기류도 그렇게 그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은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아베 정권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내부의 그런 입장이 이제 여러 가지로 갈리기도 있고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일본 내부의 의사결정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오늘 이렇게 우리 외교부에서 내준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 미국은 환영이죠. 지금. 예. 중국은 우려로 보면 되고요. 예, 뭐 그 신중하게 이제 아니 써져 있는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보니까 중국은 우려, 러시아는 이해 그렇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뭐 러시아는 보실 수 이해, 있겠습니다. 호주, 영국은 환영. 그렇죠. 예, 호주, 예. 영국은 환영. 네.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은? 저희 입장은 아까 모두에도 예. 말씀드렸지고 뭐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보니까 우려 플러스 의구심입니까? 아니면은 뭐 우려? 우려를 표명하고 그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고 의구심도 해소해야 된다. 또 지역의 그 평화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아까 또 저희 뭐 한반도에 관련 사항은 반드시 뭐 저희가 뭐 아까 여러 그 사항이니까. 질의와 답변에서 나왔지만은 가장 그 강도 있게 반대를 해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죠, 당위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실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발언 등을 보면은 야, 이거 우리나라 이거 정부 믿고 과연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뭐냐면은 그 윤 장관께서 국정감사 때 과거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에 의해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 자유권을 인정해버린 사실이 있다 해서 거의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좀 이런 뉘앙스의 그 답변이 있었고 또 이런 답변도 있었죠. 2차 대전 적국들이 큰 문제 없이 회원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일본을 막 독일과 반열에다가 거의 올려놓는 듯하니 이런 식의 어떤 그 윤 장관의 어떤 국감에서의 답변 등을 보면은 좀 굳이 이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뭐 장관 말에 대해서 평가하시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유엔 헌장 51조에 그렇게 이제 모든 회원국은 집단적 자유권을 갖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건 윤 장관이 얘기한 건 국제적으로 현존하는 효력을 갖는 그 조약문에 관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말씀을 좀 잘라서 죄송한데요. 김장수 안보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에 대해서 유엔 헌장에도 나온 보통 국가로서 갖춰야 할 권리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 일본이 지금 현재 보통 국가의 지위를 가졌습니까? 아직도 전범 국가로서 못다한 책임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엔 헌장상에 아직 그 적국으로서 독일과 일본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 국제사회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적국으로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대마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어떤 입장을 자료로 내달라 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어요. 자료 잘 봤는데요. 예. 거기를 봐도
이렇게 우리가 그 일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소극적이고 약한 거 아니냐. 제가 그때 이제 제기했던 건 이거거든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주장의 근거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그 삼국 접양지도. 그렇죠. 예. 그 하야시 히에인가 그 사람이 만든 그 일본 사람이 만든 그 지도. 그것도 있고 태정관에서 그 발표한 일본 입장이 가장 강한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종 결론적으로는 프랑스어판 그 삼국 접양지도 원본을 보면은 독도도 우리 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대마도도 우리 땅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서 1862년도에 서구 열강과 저 일본 간의 영토에 관한 합의가 있었죠. 1862년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일본과 서양과 서구 열강과 1862년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하고 오가사와라 군도는 일본령으로 한다. 이게 1862년도에 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에 근거를 해서 오가사와라 군도가 결국 1968년도에 미국에서 일본에 조건 없이 내줍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일본한테 오가사와라 그 군도를 일본한테 주는 것은 그 근거가 1862년도에 서구 열강과 일본 간의 그 합의 정신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본한테 그 우리 대마도 우리 영토 반환하라라고 요구했던 것도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외무부의 답변을 그때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답변 자료를 읽어보니까 매일씩 말도 안 되는 거 그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진정성만 훼손이 되고 좀 우습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람들도 그 엉터리들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글쎄, 그 대마도 문제는 뭐 질의하신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뭐 답변 드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마도가 지금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국제법적 근거나 뭐 이런 것은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독도를 저희가 51년 4월 달에 한번 뭐 그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뭐 여기서는 지금 대마도 문제 이야기할 자리는 아닌데 저는 이제 그 대마도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저한테 낸 그 답변 자료라든지 최근에 뭐 국정감사에서 그 우리 윤 장관님의 어떤 답변이라든지 또 김장수 외교안보실장의 언급이라든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차관님의 어떤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차관님의 어떤 그 의지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늠해 보면은 조금 더 화이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힘은 이제 저 기재부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 힘은 길를 테니까 외교부에서는 좀 화이팅을 좀 하셔야지 너무 지레 그냥 이렇게 꼬리 내리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의원님, 저희가 뭐 지레 꼬리 내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아주 고차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그걸 표명을 하시는 건 또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외교 당국은 또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물론 그런 그 괴리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 여러 가지 관계상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